핸드폰 들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들어가서 텐트라고 쳐보세요. 한때 웃돈 주고도 못 샀던 명품 텐트들이 반값도 아니고 3분의 1 가격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온 가족이 캠핑장 예약 전쟁을 벌였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루프박스 단 SUV가 줄을 섰는데 지금 그 열기는 완전히 식어버렸거든요. 캠핑용품의 명품이라 불리던 스노우피크는 순이익이 99.9% 폭락해서 도쿄 증시 상장 폐지까지 갔고 코베아도 3년째 적자에 허덕입니다. 수백 개의 캠핑용품점들이 줄줄이 셔터를 내리는 지금 1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던 이 캠핑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배신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모든 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하늘길이 막혔을 때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사람들에게 캠핑이란 존재가 유일한 탈출구처럼 다가왔거든요.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으면서도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었고 인스타그램에는 감성 캠핑 사진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앞에서 불멍하는 사진 한 장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던 시대였고 장비가 좋을수록 인싸 취급받던 시절이었죠.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2019년에 399만 명이던 캠핑 인구가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에 534만 명으로 33%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시장 규모도 5조 8천억 원까지 급팽창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니까 장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인기 제품은 프리미엄을 붙여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캠핑용품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나 늘었습니다. 온 나라가 텐트와 의자와 테이블을 사들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할 것 없이 캠핑용품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캠핑 산업이 영원히 성장할 것 같았는데 이게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황을 이끌었던 장비업체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스노우피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캠핑 좀 한다는 분들은 이 브랜드 텐트 하나 갖는 게 로망이었을 정도로 프리미엄 브랜드였는데 2023년 실적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년 대비 순이익이 99.9% 폭락해서 한국 돈으로 고작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고 2024년에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까지 결정했죠. 한때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었던 회사가 3천억 원대로 쪼그라들더니 결국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는 수순을 밟은 겁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코베아는 한국 캠핑 시장을 개척한 원조 브랜드지만 2024년 기준 매출이 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업 손실이 9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은 27억 원에 달하거든요. 프리미엄 캠핑 가구로 유명한 헬리녹스는 더 심각한데 2022년에 770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 412억 원으로 2년 만에 거의 절반이 됐습니다. 고가 경량 장비로 명품 마케팅에 성공했던 회사마저 이 정도니까 중소 브랜드들은 말할 것도 없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캠핑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하는데 캠핑은 시작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취미거든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텐트 하나 사서 떠나볼까 생각하지만 막상 견적을 뽑아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제대로 된 거실형 텐트 하나에 200만 원이고 여기에 의자와 테이블, 침낭과 매트, 조리도구까지 갖추려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소형차 한 대 값을 취미에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인데 코로나 때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이 돈을 선뜻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니 이야기가 달라졌죠. 더 큰 문제는 이 비싼 장비를 사고 나서 겪는 현실 자각 타임인데요. 한국의 캠핑 문화는 유독 짐이 많기로 유명해서 금요일에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짐을 싸서 캠핑장에 도착하면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습니다.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며 텐트 치고 장비 세팅하고 나면 밤 10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밤새 이슬 맺힌 텐트를 말릴 시간도 없이 11월7일 퇴실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철수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남게 되거든요. 내가 왜 내 돈 500만 원 쓰고 밖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회의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캠핑족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게 바로 캠핑장들의 배짱 장사입니다. 이게 캠핑 몰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요가 터지니까 가격을 올리는 건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만 원에서 4만 원 하던 1박 요금이 7만 원에서 1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고급 글램핑장은 성수기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부르기도 했는데 가격만 비싸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운영 정책이었어요. 1박 예약 안 받고 무조건 2박 이상만 받는 캠핑장이 수두룩했거든요. 주말에 겨우 하루 쉬는 직장인이 어떻게 2박을 합니까? 토요일 하루만 자는데도 2박 요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인원 추가 요금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본 2인 요금만 받아놓고 자녀 1인당 2만 원씩 더 받고 심지어 차량 1대당 2만 원 주차비를 또 받는 곳도 있었죠. 이렇게 옵션제를 당하다 보면 1박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막상 시설을 보면 샤워실 물은 졸졸 나옵니다. 화장실에선 냄새가 진동하고 옆 텐트와는 팔 벌리면 닿을 것 같을 정도로 붙어 있어서 옆집 말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 돈이면 에어컨 빵빵하고 조식 나오는 호텔 가는데 내가 왜 흙바닥에서 자야 하지? 특히 요즘은 항공권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15만 원이면 일본 왕복 티켓 사서 온천 여행 다녀오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비자들 마음속에서 캠핑이라는 취미의 가성비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해외여행의 귀환입니다. 2023년 엔데믹 선언 이후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인천공항은 다시 사람들로 미어터지기 시작했고요. 텐트 칠 돈으로 일본 가서 라멘 먹고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자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캠핑 인구 중 가볍게 즐기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는데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월 1회 이상 캠핑을 가는 진성 캠핑족 비중이 2021년 24%에서 2024년에는 한 자릿수로 급락했거든요. 700만 캠핑 인구라고 하지만 텐트는 창고에 박아두고 해외로 떠난 유령 캠퍼가 대부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장비를 어디서 샀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습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20만 원 하던 캠핑 테이블이 중국 직구에서는 15,000원이고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에 팔리던 텐트가 5만 원에 팔립니다. 물론 품질 차이는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쓰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 퀄리티면 충분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 직구 규모가 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고 중국 직구 비율이 85.57%에 달했습니다. 2024년에는 해외 직구 거래액이 7조 9천억 원으로 또 19%나 뛰었고 매장에서 구경만 하고 결제는 알리에서 하는 쇼룸민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네 캠핑 용품점들은 임대료도 못 건지고 줄줄이 폐업하게 됐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캠핑장 개폐업 현황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개업한 캠핑장은 371개로 전년 동기 466개보다 20.4% 줄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8%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폐업 캠핑장 수는 같은 기간 54개에서 61개로 13% 늘었고요. 마니아층에서는 기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업체들은 이 공세에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기술이 전통 캠핑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전기차에 달린 V2의 기능이 캠핑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가스버너 챙기고 무거운 파워뱅크, 배터리 들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전기차에 코드만 꽂으면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하고 에어컨까지 돌립니다. 2020년 2월 국토교통부의 캠핑카 튜닝 규제 완화 이후 SUV 기반 차박이 대중화됐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박 관련 장비만 갖춰도 캠핑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스버너를 사고 누가 랜턴을 사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장비 업체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캠핑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에 빠졌는데요. 중간이 없습니다. 아예 차에서 잠만 자는 차박이나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백패킹으로 간소하게 가거나요. 아니면 수억 원짜리 캠핑카를 사고 1박에 50만 원짜리 럭셔리 글램핑을 가는 초호화 노선이 있는데 가장 돈이 됐던 4인 가족 캠핑 시장이 붕괴된 거죠. 2025년 캠핑 산업 트렌드 세미나 발표를 보면 국내 캠핑 산업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 중이고 신규 캠퍼 유입이 둔화되면서 장기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먼저 겪었던 일입니다. 일본도 애니메이션 유로캠 열풍으로 캠핑 붐이 불었다가 1년 반 만에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캠핑장이 폐허로 변했거든요. 1990년대에 캠핑 인구가 1580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식었던 1차 캠핑 붐의 전철을 다시 밟은 건데요. 상까지 사서 캠핑장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파산하고 중고 시장에 장비가 헐값에 쏟아졌던 과정을 대한민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요. 특히 우려되는 건 뒤늦게 캠핑장 창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인데요. 땅만 있으면 돈 된다. 글램핑은 무조건 흑자다. 이 말만 믿고 퇴직금을 넣은 분들이 있습니다. 캠핑장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15억에서 20억 원이 드는데 손님은 줄고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오르고 시설 경제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수도권 인근에 30억들에 만든 캠핑장이 10억에도 안 팔리는 게 현실이고 2024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 차박 시 과태료 부과 규제까지 시행됐습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차박 쪽 일부도 이탈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망한 건 아닌데요. 노스페이스는 2024년에도 1조 1,0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고수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전년 대비 41% 성장한 1,710억 원을 찍었고 스노우피크 어페럴은 30% 넘게 신장한 2,3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캠핑 장비가 아니라 패션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굳이 캠핑을 안 해도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거죠. 장비 업체들이 무너지는 와중에 의류 브랜드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지금의 캠핑 산업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고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에게 패배했습니다. 저가 중국산 공세와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총체적인 구조적 붕괴인 거죠. 전문가들은 캠핑 인구 중 진성 캠퍼인 마니아층만 남았고 이들은 이미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비를 살 필요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신규 유입이 끊긴 상태에서 기존 캠퍼만 캠핑을 하다 보니 시장이 정체된 거죠. 하지만 캠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품이 꺼지고 나면 진짜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건전한 조정기가 올 수도 있는데요. 2025년 캠핑 산업 전망을 보면 시니어 캠퍼 증가로 캠핑카 활용이 확대될 것이고 미니멀 캠핑과 백패킹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심 근교와 주거지 인근 캠핑장이 선호되면서 사회적 스트레스와 힐링 문화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유행만 쫓아 창업한 캠핑장들의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지금 창고에 쓰지 않는 텐트가 처박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번 주말 큰 마음 먹고 비싼 캠핑장을 예약하셨나요? 불멍의 낭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의 현실을 오늘 살펴봤는데 어쩌면 우리는 뜨거웠던 캠핑 열풍이 남긴 재를 치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건데 캠핑장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장비를 사려는 분들은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진정으로 캠핑을 사랑하고 꾸준히 즐길 분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중고시장에 상태 좋은 명품 텐트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캠핑 산업의 미래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핑장은 살아남을 것이고 배짱 장사를 고집하는 곳은 도태될 겁니다.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해야 하고 기술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미 친환경 소재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캠핑 장비들이 등장하고 있고 차박 맞춤형 경량 장비 시장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것, 이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10조 원 캠핑 제국의 몰락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